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초숙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우울한 1월 증시, 2월 증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20 며칠인가요? 1월 26일인가요? 금요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78.56포인트로 해가지고 플러스 0.33%의 상승 방향이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수가 550여 개, 하락 종목수 310개 정도 돼가지고 상승 종목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중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주가 올라왔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는 거죠.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르죠. 코스피는 고점을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37.24포인트 플러스 1.64%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고 조금 낙폭을 좀 반납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고점 위치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강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 기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양시장을 샀습니다. 3,780억 원 외국인이 코스피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785억 원, 기관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8억 소폭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51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사는 측면이고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사고 코스닥에서는 파는데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자, 1위부터 현재 15위까지 되어 있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 지수 좀 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자, LG 화학 관련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좀 강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상승 많이 했던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현대차는 약보합을 마감했고 기아는 이제 플러스 1.5% 상승 마감하면서 약간 엇갈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해가지고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이쪽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반도체, 코스피에도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아니라 이제, IT 쪽은 그렇다는 거죠. HPSP나 아니면 리노공업, 아니면 나머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엔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4분기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슬슬 움직이고 슬슬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제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은 이제는 바닥만 확인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은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상당히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지금 연말에 좀 강했었죠. 연말에 강하면서 왜 연말에 강했냐?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나왔는데 이상하게 연초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리서치 센터장, 각 증권사에 보면 리서치 센터장 있잖아요. 그 리서치 센터장들이 연초에 상당히 또 강하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래도 또 반대로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스 하면은 시장은 반대로 가고, 노로 가고, 대부분이 안 좋다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상승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다수가 몰리는 상황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아니라 이제 반도체주를 위주로 해서 상승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선이 그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4분할로 해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시면 되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저점 2273포인트하고 2675포인트를 이제 4분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위치가 대략적으로 2474포인트입니다. 오늘 금요일 종가가 2478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현재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8포인트가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 볼까요? 자,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중간 4분할에서 가운데 중간 딱 위치에서 조금 눌림목에서 현재 위치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았던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12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812포인트가 지지받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2474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을 위치인데, 코스피는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대로 위로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지대를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2포인트가 코스닥의 지지대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보통 우리는 메이저 수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금액 기준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느냐? 자,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샀네요.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샀고,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좀 특이하죠. 시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많이 조정 보이고 힘드니까 어떻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메이저 수급은 들어갔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로 주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샀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즉 어떻다? 우리금융까지도 있네요. 즉 뭐냐면은 자,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경기 방어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메이저 수급은 현재 어쩌다? 경기 민감주보다 경기 방어주.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인생 짭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 위주로 현재 지난주에는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현재 금융지주사를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메이저 수급들이 샀는지, 여기서 말한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에서는 1월 22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종목을 코스닥에 가장 많이 샀느냐? 자, 에코프로 가장 많이 샀네요. 에코프로, HLB, 플리토, 아프리카 TV, 나노신소재 순서대로 외국인 기관 합쳐서 메이저 수급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다. 2차전지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지난주에 메이저 수급 샀던 종목이 뭐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난주에 어디를 가장 많이 샀느냐? 에코프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뭐를 가장 많이 팔았는지 볼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샀던 거는 2차전지 그리고 금융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는 뭐를 가장 많이 팔았느냐?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을 포함해가지고 IT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수급들은 팔았다.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냐? 자, 이제 상장했으니까,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상장했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나왔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제주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좀 IT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주를 좀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순매수는 역시 2차전지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2월 관심 종목하고 업종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자, 아까는 메이저 수급 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합 기준으로 했던 거고, 여기 이제 분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준으로 어떤 걸 많이 사고, 기관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고, 투시는 어떤 걸 많이 사고, 연기금 어떤 걸 많이 사는지, 그걸 한번 조금 분할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WSK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떤 종을 가장 많이 사느냐, 지난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떤 종을 가장 많이 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에서는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네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HMM, 포스코퓨처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머티, KT,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한국전력, 우리금융지주 되겠습니다. 예, WSK님 종목 분석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 전반적으로 현재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은 어떤 걸 가장 많이 샀느냐? 기관에서는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지난주 기관에서는 LG화학, 신한지주, 금융지주. 이 전반적으로 자, 코스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IT 대형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IT주를 샀다 보시면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하고 그 다음에 금융지주를 샀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투신에서는 어떤 거 사냐? 자, 투신 보시게 되면은 투신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융지주를 사고 있습니다. 자, 투신은 뭡니까? 증권사는 현재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 동향, 연기금 동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신 말씀드렸고, 자, 연기금 말씀드렸던 인생 짧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연기금 동향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샀느냐? 자,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네요. 역시 2차전지주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셀트리온 포함하고 신한지주, 금융지주. 역시 연기금 같은 경우도 2차전지하고 금융지주, 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위주로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매도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뭐 순매도한 거에 대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 어떤가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1월 22일부터 26일 동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느냐?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HLB하고 HPSP, LNF, LS 머티리얼즈, 아프리카 TV.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역시 어떻다? 에코프로하고 LNF 보면 2차전지주를 외국인이 사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채팅창에 뭐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상황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은 어떤 종목 지난주에 샀느냐? 코스닥에서. 자, HLB, 에코프로, CJENM, 셀트리온 제약. 자, 기관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냐면은 자, 바이오주를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셀트리온 제약. 예, 전반적으로 물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현재 바이오주를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해서 물론 이제 조금 로봇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레고크면 바이오 포함한 바이오주들을 현재 기관은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코스닥에서 투신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고 있느냐? 야, 특이합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투신이 가장 많이 샀네요. 대략적으로 1,100, 100, 1,000, 만, 10만, 389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샀네요. 한글과 컴퓨터를 투신이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괜찮은 종목들을 봐가지고 투신이나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예를 들면은 아직 안 오른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 매집 중이라는 거죠. 그 매집이었을 때 저점에 있다. 그래 되면 얼른 그런 거는 이제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연기금은 지난주에 코스닥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
자, CJ ENM은 가장 많이 샀네요. 자, 엔터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LB, PSK 홀딩스, 알테오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브엔터, 가온칩스. 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바이오주도 있긴 하지만은 자, CJ ENM과 큐브엔터를 포함한 엔터미디어 쪽에 현재 연기금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어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업종이 가장 강했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오는데 말씀을 다 드려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업종이 가장 강했느냐? 자, 건설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건설업 중에서 뭐가 강했느냐? 자, 태형건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이제 조금씩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태형건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그다음 DLNC, DL건설 이런 종목 건설주 위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강했습니다. 증권주 강했는데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위주로 현재 증권주가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철강금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랐냐? 동국제강, TCC 스틸 등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종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했던 배경은 뭐죠? 2023년도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1조 원대가 나왔다는 거죠. 1조 10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주까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화학주는 어떤 종목을 샀느냐? 자, 금양은 가장 많이 올랐네요. 금양, 코스모, 신소재, SK이노베이션, LG화학 2차 전지주에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지난주 금요일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느냐? 자, 의료정밀업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자, 덴티움, KC 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있긴 한데 이게 그리 많지는 않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5%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느냐? 자, 금융업종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컴퍼니 K하고 에코프로 위주로 현재 상승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융주로 볼 수 있겠지만은 2차 전지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현재는 금융업종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일단은 에코프로 위주로 컴퍼니 K가 상승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뭐가 상승하느냐? 자, 신성델타테크가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소록스, 에브리본 포함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브리본 포함해가지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언제든지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 그 다음에 LG그룹, 그 다음에 두산, 한화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로봇에 계속 관심 가지고 현대차까지 계속 로봇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향후에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임금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을 해가지고 현재 자동화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꼭 M&A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괜찮다.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로봇주는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에서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이 3.96% 상승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했느냐? 자, HLB 생명이 좀 괜찮았네요. 그리고 동국제약과 시젠, 펩트론 등이 상승했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느냐? 자, 통신 서비스가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자, 세종텔레콤이 떨어진 이유는 4이동통신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린 좀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세종텔레콤 한 종목만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거의 한 상한가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가 조금 약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2.0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8.3%,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등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한번 저기를 한번 볼게요. 환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오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동향을 보려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 상승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똑같이 해놓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환율은 달러원 기준으로 1340원에서 1260원대 현재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게 되면은, 자, 1340원. 자, 오늘 어떻습니까?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자, 1336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340원. 박스권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버슈팅 했고, 언더슈팅 구간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박스 동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1340원을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자, 중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왜 중국을 봐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달러원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현재 상당히 강한 상황이죠.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다? 현재는 214포인트 정도 되네요. 다우존스 10 지수 기준입니다. 현재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가 부근에 달리고 있다는 거죠. 다우존스 상당히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란 거죠. 예전에는 다우존스 나스닥이 강하면은 대한민국 증시도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은 거죠. 왜? 일단은 S&P 500까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구간입니다. 상당히 강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이 미국 증시의 대표격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지수 보시겠습니다. 상해지수 상당히 안 좋아요. 자, 대한민국하고 조금 비슷해요. 대한민국과 비슷한 게 현재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할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중국 경기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23년 GDP 성장률이 5.2%이기 때문에 5%는 막아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2023년도에 1%대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안 좋지만은 중국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전에 8%대 9%대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중국이 올라야 됩니다. 중국이 올라오려면 뭐를 해야 되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만이 경기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됩니다. 지급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돈을 맡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돈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면은 찾은 거를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율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덜 풀린 거고 지급 준비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죠? 시장에서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 준비를 중국에서 많이 내린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고 지금 중국이 올라와야만이 환율이 올라가고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원화 가치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한국으로 중국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 지수까지 말씀드렸고 자,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상당히 강해요. 거의 어떻다? 미국하고 거의 동조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동조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증시가 지금 동조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막 미국,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미국의 증시가 끝나야 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증시 어땠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그걸 봤는데, 중국을 보셔야겠습니다. 그건 옛날 말이고, 중국을 계속 보셔야겠죠. 현재 니케이 지수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하고 거의 동조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콩, 일단 대만 갖고 보겠습니다. 대만 갖고도 똑같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IT를 위주로 하는 나라거든요. 참고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건설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라 보시면은, 자, 대만 갖고하고 대한민국 어떻다? IT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전반적으로, 대만 갖고 상당히 강해요. 근데 대한민국 약합니다. 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지만은, 솔직히 너무 떨어진 거죠. 대만 갖고는 상당히 현재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홍콩 항생 상당히 요즘에 뉴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홍콩 항생 관련된 ETF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계속 대만 갖고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이죠.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출렁출렁 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번 본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 관심 업종입니다. 이 관심 업종은 제가 이제 일단 한 6가지 업종을 잡아놨습니다. 6가지 업종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IT,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으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고점에 있으면은 그냥 뭐 트레이딩만 하면 되는데, 이제 반도체가 제가 계속 방송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2024년도 부터 해가지고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실적이 이제 발표가 1월이 이제 끝나가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끝납니다. 2월 달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향후의 실적이 1분기, 24년 1분기 때 실적이 어떤 회사가 괜찮을 거냐라고 살펴볼 겁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주가 되겠죠. 반도체 일단 두 가지로 봤습니다. CXL주하고 온 디바이스 AI주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도 아니고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하잖아요. 그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신 거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 껌딱지점 딱 붙어 있는 거는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는 계속 바닥에 있다 해서 언젠가에 계속 올라가겠죠. 그게 몇 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슬슬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 바닥에 있으면은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밑에서 슬슬 반응이 보인다. 슬슬 상승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CXL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CXL 관련주는 자, 네오셈이 있고요. 오킨스 전자,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자, 대교, 국순당, 엑시콘, SK 하이닉스, TLB가 있습니다. 여기서 CXL 주에서는 자, 오킨스 전자가 그나마 현재 바닥권은 현재 꿈틀꿈틀 이제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온 디바이스 AI 주로는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HPSP,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네페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주에서는 네페스가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쪽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2차전지 말씀드리냐? 2차전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할 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2차전지주가 떨어졌던 배경이 뭡니까? 니켈을 포함한 리튬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되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어떻다? 원자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죠?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다 이제
판매가에 다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보시면 되는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중에는 에코프로 BM, LNF, WCP, 신성델타테크, 인텔리안테크, JNTC, 탑머티리얼, RFHIC, 덕산하이메탈, TLB 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RFHIC하고 덕산하이메탈이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다, 몸을 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종은 이제 조선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는 상당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이 딱 세 가지 업종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2024년부터 말씀드립니다. 2024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뭐다? 반도체주,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업종은 현재 상당히 저평가 상태예요. 예,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도주의로 움직이지만은 주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났다,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좋았지, 어떤 업종이 좋았지라고 분석을 할 겁니다.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조선, 자동차, 그런데 아직까지 이 종목들은 저평가 상태네 라고 분석하는 리포트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미리 파악해가지고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조선주 중에서는 기자재주하고 완제품, 그러니까 대형주 분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종목에서는 HSD 엔진, 동성화인텍, 오리엔탈 전공, STX 중공업, STX 엔진, 한국카본,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태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주 종목 중에서는 HSD 엔진이 전반적으로 현재는 좀 괜찮다. 예, 너무 고점도 아니고 너무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제품 쪽에서는 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왜 또 모멘텀이 뭐냐면요, 현재 조선업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엔진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 HSD 엔진이 있습니다. 물론 STX 엔진도 있어요. STX도 있지만은 STX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STX 중공업 STX 엔진도 있지만은 HSD 엔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M&A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주 완제품을 만드는 조선주를 보시게 되면은 HSD 한국조선해양,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 삼호중공업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 현대 삼호중공업 투자하면 되지 않냐? 현대 삼호중공업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간 지주사에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 삼호중공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현대 삼호중공업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 눈독 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이고, 그 다음에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 등이 있는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갔죠.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회사를 조금 추스려야 됩니다. 회사를 추스려야 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적인 것도 조금 추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주주분하기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화오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선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상선이라는 게 우리 건설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주로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현대산업개발에 보시면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뭐냐면은 국내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해외에서 뭔가 불확실성 안 좋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호재에서 움직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뭐를 하냐면은 원룸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걸, 그리고 물론 건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동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선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선을 위주로 만드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영업 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안 좋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좋아요. 그런데 조선주 업황이 상당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이 느낀다는 거죠. 왜? 마진율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선 위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가는 HD 한국조선양, 여기는 현대 3호중공업 관련된 내용이고 3호중공업도 괜찮고 삼성중공업도 괜찮고 HD 현대중공업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주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일단은 대형주로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한원 시스템, KG 모빌리티. 예전에 이제 쌍용차가 돼 있죠. KG 모빌리티, HL 만도 등이 돼 있는데 자, 현대차하고 HL 만도 정도는 괜찮다. 현재는 너무 고점도 아니고 너무 바닥권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잘못 물리면 좀 힘들거든요. 너무 바닥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어떻다?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슬슬 몸을 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주에서 중소형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성우하이텍, 모트렉스, MS 오토텍, 이녹스, PHA, 그리고 신성 ST,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기 EV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형 부품주 중에서는 모트렉스하고 PHA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바닥권에 있으면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너무 고점에 있으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거든요. 바닥권 슬슬 움직이고 있는 종목.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변동성이 아니라 위로 변동성 바라보고 있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료 업종. 자, 음식료 업종을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시장에 좀 현재 코스닥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연초에. 그렇다 보니까 약간 경기 방어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이 현재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승한 이유는 뭐다? 바로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자,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어떤 게 괜찮으냐? 일단 경기 방어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러죠. 이제 뭐 서민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나눠 먹는다. 직원들 막 연말 성과급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는 배제시키고 음식료 업종을 찾아봤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하이트진로, 신성홀딩스, 한국맥널티, 샘표식품, 보라티알, 미래생명자원, 노바렉스, HPO, HK이노엔, KTNG가 되었는데 자, 빨간색 음영이 들어가는 종목,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 회사들이 자, 하이트 진로, 그리고 한국 맥널티, 생표식품, HPO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주는 왜 가지고 왔느냐? 자, 우리 이제 2월달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설날이 있죠. 설날은 어떻다? 대한민국만 설날이 있는 거 아니죠. 중국에서도 설날이 있습니다. 중국에 설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못 와요. 왜냐면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화장품을 예전처럼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좀 저가, 중저가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CJ 그러면 올리브영, 올리브영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가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우리 중저가로 많이 사러 가는 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나비님이신가요? 엘비님이신가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에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화장품 사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날 관련된, 그리고 국경절 3월달 되면 또 이렇게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으로는 케어젠, 애경산업, 클래시스, 현대바이오, LNC바이오, VT,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 파마리서치, AS텍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주 중에서는 마녀공장과 파마리서치가 좀 괜찮더라고요. 주가가 너무 고점도 아니고 너무 바닥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씩 몸을 풀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6종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40분 동안 오랫동안 방송을 했네요. 오늘은 우울한 1월 증시, 2월 증시 전망에 대한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업종과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